지난 2024년 12월 26일이었죠. 중국 스촨성 청두시와 라오닝성 심양시 상공에서 확인되지 않은 두 종류의 신형 전투기가 목격되었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초로 6세대 전투기 시험 비행에 나섰다는 내용이 퍼졌죠. 청두 상공에 나타난 항공기에 대해 J-36이라는 명칭을, 심양 상공에 나타난 항공기에 대해서는 J-50이라는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J-36은 전장은 최소 22m 이상, 날개폭은 20에서 22m로 추정했고요. J-50의 크기가 전장 22에서 23m, 날개폭은 18에서 20m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J-36은 역사상 가장 큰 전투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신형 항공기 대형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 중국의 신형 항공기 대형화의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네, 중국 6세대 전투기가 대형화된 배경에는 광대역 스텔스 기술 이외에 중국 공군의 광범위한 전투 행동 반경 요구를 충족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저희 채널에서 신년 특집으로 미 해군이 중국을 어떻게 공격할지에 대해 자세히 분석한 바 있었는데요. 미 해군은 중국이 보유한 막대한 수량의 대함 미사일에 대응 1000해리, 그러니까 1850km 거리 밖에서 항공모함을 배치해 장거리에서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공군도 공중구비 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무엇보다 대륙간 침공 능력을 갖춘 B-21 스텔스 폭격기 양산을 개시했죠. 중국이 미 항공모함 전단의 접근을 거부하고 필요하면 요격을 하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엄청난 항속거리가 필요합니다. 미 공군의 B-21 스텔스 폭격기 역시 취약한 공간을 돌아서 침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신형 항공기는 이를 요격하기 위해서 충분한 항속거리와 채공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국 공군 자체도 미래전에 대비한 항속거리 요구를 1990년대에 발표한 바 있는데요. 북러 접경지역인 옌지를 기준으로 도쿄를 포함한 일본 전역, 그 다음에 우한에서 타이완 전역, 그리고 하이난섬에서 베트남 전역과 태국 대부분을 커버하기를 요구하고 있죠. 이어서 미얀마 전체, 보르네오섬 북부 일부, 그리고 티벳 라사를 기준으로 방글라데시 전역과 인도 뉴델리 및 캘커타 상공까지도 커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군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무려 1300에서 1500km의 전투 행동 반경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전투 행동 반경이란 전투기가 작전 지역까지 왕복함과 동시에 작전 지역에서 활동할 시간까지 포함한 거래요. 그러니까 1300km급 전투 행동 반경을 확보하려면 항속거리가 최소 3000km가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2010년대가 넘어가면서 미국이 장거리 침투 전략을 연구하고 있음이 발표되자 미국의 위협에 맞서서 현재 중국은 최대 2400km급의 전투 행동 반경을 요구하고 있죠. 이러한 전투 행동 반경은요, 중국의 최신 J-20 스텔스 전투기로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신형 Y-20U 급유기를 개발해 배치를 서두르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인해 Y-20U의 생존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국의 6세대 전투기는 엄청난 항속거리를 요구받고 있죠. 중국의 6세대 전투기는 커다란 날개를 가지고 있고 중국 전문가들은 J-36의 내부 연료 탑재량을 최대 20톤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6세대 전투기는 무엇보다 고고도 고속비행 능력이 중요하죠? 네, 중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양웨이와 그 전임 설계자인 왕하이펑 등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6세대 전투기의 또 다른 특징은요, 고고도 고속비행, 즉 초음속 순항 능력의 확보입니다. 중국의 연구에 따르면 65,000피트, 즉 지상 19.5km 이상의 고도에서 마하 1.6에서 1.8 대역의 고속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 아음속 수당 속도와 비교해 작전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서 전반적인 작전 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속도의 우위는 공대공 교전에서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중국의 자체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모든 조건이 동등한 전투기 A와 B 가운데 A가 마하 1.7급으로 B가 마하 0.9급으로 기동해 만나면 A는 B에 대해 전반적으로 3배가량의 우수한 성과를 올렸다고 합니다. 순항 속도가 빠른 전투기는 최적의 위치에서 교전을 시작하거나 불리하다면 회피할 수 있고요. 같은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해도 속도와 고도가 높을수록 그 사거리와 명중도도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미 해군과 공군 모두가 현재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으므로 중국 입장에서도 당연히 동급의 속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기도 했죠. 방금 말씀하신 게 중국 항공기의 불안 요소일까요? 네, 중국은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돈만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중국의 고질적인 약점인 고성능 엔진의 확보입니다. 이건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미국과 중국이 개발해 성공한 초음속 순항용 엔진의 경우 통상적인 비행 속도와 비교해 3배 이상의 연료를 사용하는 애프터버너 없이도 초음속 순항 속도 발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초음속 순항 속도 유지를 위해서는요, 암속 순항 속도와 대비해 50에서 100% 이상의 연료가 더 소모됩니다. 한마디로 우수한 연비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추가해서 최신 전투기들은요, 고출력 A사 레이더 외에 고성능 컴퓨터와 통신 장비를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각국의 전투기 개발자들의 골머리를 썩게 하는 원인이죠. 현재 게임용 컴퓨터에 사용되는 RTX 50 시리즈 그래픽카드는요, 400에서 600W의 전력을 소모하는데요. 이것은 소형 에어컨에 맞먹는 전력 소비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최신 전투기들은 다수의 CPU와 GPU를 사용하면 물론 6세대 전투기는 AI까지 사용해야 하므로 말 그대로 엄청난 전기가 필요하죠. 전투기에 사용되는 전기는요, 모두 엔진에 장착된 발전기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도 막대한 연료가 소모됨을 의미하죠. 미국은 6세대 전투기에 필요한 우수한 연비를 확보하고자 가변 사이클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타는 여객기 엔진을 보면요, 전면에 거대한 공기 흡입용 팬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팬은 엔진 연소 과정에 필요한 산소를 흡입함과 동시에 팬에서 만들어진 고속 공기를 후방으로 방출함으로써 그 자체를 추진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역시 전면 팬에서 확보된 공기를 후방으로 방출함으로써 주로 저속에서 높은 연비를 확보하고 있지만 당연히 여객기 정도의 효율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 여객기는 일단 날개가 길고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력이 훨씬 좋거든. 그런데 새롭게 개발된 가변 사이클 엔진은요, 팬에서 확보된 공기를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가 가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변 사이클 엔진이라는 명칭이 사용됐는데요. 가변 사이클 엔진에서 가장 앞선 국가는 역시 미국입니다. 미국의 G사는요, 이미 XA100 에이스 엔진을 완성한 상태인데요. 여기서 에이스는 Adaptive Cycle Engine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현재는 F-35 성능 개량 향상과 6세대 전투기를 위해 각각 G사가 XA101을, 플래드 & 휘트니사가 XA103 엔진을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확보한 기술 수준은 일반 터보팬 엔진과 대비해 최대 추력이 10에서 20% 정도 향상되고 연비는 20에서 최대 35%까지 상승하는 수준입니다. 당연히 미국 이외에도 프랑스와 독일, 영국, 그리고 중국도 이 가변 사이클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목표는 2030년대 중반까지 6세대 전투기용 가변 사이클 엔진을 완성하는 겁니다. 중국의 항공기 엔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을 해왔거든요. 네, 제가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중국의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우수한 엔진의 확보죠.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중국의 주력 스텔스 전투기인 J-20은 2015년부터 양산을 시작했지만 2006년부터 본격 개발을 시작한 WS-15 엔진이 목표된 시기를 맞추지 못하고 2022년부터 겨우 양산이 시작됐습니다. 그나마도 미국제 엔진이 저고도에서 고고도까지 저속에서 고속비행 모두에서 최적의 연비를 발휘함과 동시에 수명도 긴 것과 비교해 중국의 엔진은 기술 부족으로 고고도 초음속 비행 하나에만 특화되어 있죠. 그리고 신뢰성과 연비 면에서도 아직 미국의 상대는 아닙니다. 더욱 문제는 가변 사이클 엔진의 경우 현재 개발된 엔진을 개조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중국이 확보한 가장 우수한 WS-15 엔진의 성능 자체가 열악하다는 점이 아킬레스건이죠. 그러니까 WS-15 엔진이 이제 정보를 공개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추력이 37,000에서 한 4만 파운드 정도 되는데 가변 사이클 엔진으로 발전할 때 기대 가능한 추력은요, 10% 증가 시에도 47,000에서 44,000 파운드 정도예요. 중국이 공개한 J-36의 최대 중량이 50톤을 초과하는 거칠한 점을 우리가 감안해 봐야 되는데요. 설사 가변 사이클 엔진의 개발에 성공해도 요구된 초음속 순항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 기술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J-36의 경우 무려 3개의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3개의 엔진용 배기구와 3개의 공기 흡입기를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36은 기체 측면에 2개, 기체 상면에 1개의 공기 흡입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와 비교해 제50의 경우 기체의 날개폭을 줄임과 동시에 최대한 유선형 구조를 확보함으로써 엔진의 숫자를 2개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서방 전문가들은 과연 요구된 성능을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36 같은 경우는 엔진의 숫자를 하나 더 늘려서 이걸 해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6세대 전투기의 무장 능력은 어떨까요? 현재로서는 중국이 고질적인 엔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J-36과 J-50은 이왕 대형화된 기체를 사용해 대형 웨폰베이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J-36은 동체 중앙부에 좌우 분할된 대형 웨폰베이를 랜딩 기어 안쪽으로 보다 짧은 소형 웨폰베이를 갖추고 있어서 모두 4개나 되는 웨폰베이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 소형 웨폰베이는요, F-22나 J-20 전투기에 탑재된 측면 소형 웨폰베이처럼 공대공 미사일 전용으로 보이지만 그 크기가 J-20의 메인 웨폰베이만큼 커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J-36의 대형 웨폰베이는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부터 시작해 소형화된 대한미사일 탑재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중국의 J-20 스텔스 전투기의 경우 전장 4.4m급의 메인 웨폰베이를 갖추며 여기에 스텔스기에 맞춰서 날개를 접도록 개량한 PL-15E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6발 어렵게 구겨놓습니다. 그렇게 탑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J-20도 5세대 전투기 중에서는 굉장히 대형이에요. 이와 비교해 J-36과 J-50은 전장 6m대의 대형 웨폰베이를 사용해 중국이 얼마 전에 공개한 PL-17과 같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PL-17의 사정거리가 정식 발표된 적은 없지만 서방 분석가들은 약 400km급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여기에 J-36 혹은 J-50이 가진 초음속 순항 능력과 고도가 추가되면 그 사거리가 400km를 크게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존 PL-15E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라면 무려 8발에서 10발의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무엇보다 현재 개발 중인 모든 6세대 전투기는 직접 공중전이나 공격을 수행하지 않고요. 무인 전투기를 원격으로 운영하거나 장거리 공중전을 수행하도록 개발되고 있는데요. 미 공군은 현재 NGAD 차세대 전투기와 F-35를 위해 CCA, 즉 Collaborative Combat Aircraft로 호칭되는 무인 전투기를 개발함과 동시에 1000대를 양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합작의 FCAS, 일본과 영국 등이 개발 중인 GCAP도 무인 전투기 운용이 기본이고요. 중국 역시 최대 중량이 20톤을 넘어가는 GJ-11과 같은 대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를 공개한 바 있으므로 이걸 활용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했지만 중국의 6세대 전투기들은 모두 수직고리 날개가 없고 기체 자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전투기 수준의 고기동은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다수의 무인 전투기를 운용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활용해 장거리 교전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죠.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1945의 편집자이자 군사 현대화 센터인 워리어 메이븐의 사장 크리스 오스본은요, J-36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J-36으로 호칭되는 중국의 새로운 스텔스 항공기의 크기를 감안할 때 이는 단순 공대공 전투기가 아닌 파이터 범버 하이브리드, 즉 멀티롤 전폭기로 봐야 한다. 만약 이 새로운 전술 폭격기가 P-21처럼 하늘에서 센서 노드 역할, 이 센서 노드가 뭘 뜻하냐면요, 정보 수집 및 전달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네트워킹 이 장치를 뜻하거든요. 이 센서 노드의 역할을 하며 지휘 및 통제를 수행할 수 있거나 F-35처럼 기동하며 적의 방공망을 회피하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이 항공기는 실로 전례 없는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제 배치될 건가요? 중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주도한 왕하이평의 2019년 인터뷰를 보면요, 중국이 구상 중인 차세대 전투기는 2035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서 개발된 J-20도요, 시제기 시험 비행 이후 실전 배치까지 10년 정도가 소요된 것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다만 6세대 전투기의 배치가 기존 J-20이나 J-10 등의 4.5세대 전투기의 직접적인 대체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왜냐? 이 6세대 전투기는요, 아무래도 이 양산비하고 운용 유지비가 높아요. 그리고 직접적인 공중전보다는 장거리 감시와 초계, 그리고 장거리 공중전에 특화된 모델이에요. 따라서 기존 5세대 J-20이나 4세대 J-10 등과 함께 작전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실제 왕하이펑 등 중국 내부 관계자들도 전투기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본인의 결론은요? 미국의 NGAD 개발 사업이 비용 등의 문제로 개발 사업이 중단된 현 상황에서 중국은 6세대 전투기 시제 모델 2개를 공개함으로써 서방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6세대는 고사하고 이제 4.5세대 전투기를 막 양산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이죠. 중국의 첨단 기술이 아무리 미국 등 서방에 비해 부족하다고 하고 중국의 경제 상황이 예전보다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할지라도 중국은 엄청난 R&D 투자를 통해 세계 최초로 추정되는 6세대급 항공기를 런칭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우리를 비롯한 중국을 직접 상대할지도 모르는 나라들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미국이 중국에 대응해 6세대 전투기를 어떻게 개발할 계획인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연구 중인 6세대 전투기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략은요, 가성비를 최대화시킨 6세대 전투체계를 개발한다는 거죠. 그놈의 가성비.